자, 가장 실질적이고 최적화된 일반고 안에서의 선택 기준 뭐가 있을까? 바로 첫 번째, 그냥 대학 입결을 보셔라. 자, 우리가 아까 특목자사고에서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대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제로 얘기하고 있을 때 일반고도 마찬가지. 일단 입결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입결 하나가 말해주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맞아. 그치?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얘기했다시피 입결이 좋다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잖아. 수능에 강하거나 이제 수시 학생부 전형에 강하거나 이제 이걸 텐데, 기본적으로 수시라고 한다면 또 학교 커리 어느 정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사실 서울대 아이 뭐 한두 명만 보내려고 해도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받침이 돼야 되죠. 그런 게 최소한 어느 정도 갖춰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설사 재수생 비율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뭐 강남 가면 이미 뭐 재수 50%가 비율 넘습니다. 50%가 뭐야. 뭐 많을 때는 100%가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가 재수 비율이 100%가 넘는다고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어. 100%가 넘을 수가 있지. 왜냐면 이제 원서 접수철에 졸업생들이 고3, 그러니까 수능 원서 접수를 할 때 고3 지금 재적생보다 숫자가 많으면, 그치. 예를 들면 300명인데 졸업생들은 한 350명이 원서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뭐 100%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사실은 이거는 정말 오히려 교육 특구에서 특히나 두드러진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뭐 자기가 해보겠다는데 그걸 또 말릴 수도 없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실 분위기야. 맞아. 재수 비율이 높은 애들은 그만큼 목표가 높다라는 거지. 눈높이가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맞춰서 가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조금 치열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가 많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재수를 하는 건 안타깝지만 그런 분위기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래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지. 거지. 왜냐면 눈높이가 높으니까. 맞아. 목표의식이 높다라는 거는 그래도 좋은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일면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일반고 선택 기준 중에서 어쨌든 첫 번째가 입결을 봐라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가 바로 이건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거, 바로 내신이 선택 기준이 된다는 거야. 종종 특목 자사고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 전략적으로. 이때는 무조건 내신에서 내가 정말 쌈을 싸먹겠다라는 거지.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냥 내신에서 합 찍겠다. 내가 자주 얘기해 군계 일학 전략.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압도적으로, 왜냐면 뭐 특목 자사고에서 내신 1등급 따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힘든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경쟁력이 갖고 있는 아이라면 일반고에서는 해볼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왜냐면 수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학생부가 중요하고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일반고 안에서도 되게 치열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거든. 선생님, 저희 지역에 A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고요. 근데 C일까봐 걱정이고, 근데 B를 가자니 그건 덜한데, 이게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자,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입결을 보면 오케이, A 좋아. 근데 바로 두 번째 기준 내신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A를 갔는데 내신이 또 마찬가지거든. 또 이게 깔아주는 입장이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1학년 내신 망쳐놓으면 수능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또 이렇게 흘러가는데, 맞아. 그러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수시에서 이미 뭐 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사실 되게 이제 문이 좁아져 버린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이 성향인 것 같아.
아이가 좀 분위기에 막 휩쓸리는 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B고등학교 갔을 때도 군계 일학으로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맞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지, 맞아.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지.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학군 선택과도 연관이 있거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자, 그래서 선생님 근데 우리 아이가 내신을 고등학교 가서 잘할지 못할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바로 기출문제. 웬만하면 구하실 수가 있거든. 고등학교 내신 기출은 웬만하면 구할 수 있어요. 최대한.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냥 뭐 어떤 학교든 간에 진도가 비슷비슷하니까 1학년 뭐 내신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아이가 뭐 중3이라면 혹은 또 중2 뭐 후반기라면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할까. 그러면 이제 고1 뭐 1학기 그렇지 중간고사 정도 가장 가까운 내신 시험 문제를 한번 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 실력과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를 보셔도 좋고 더 좋은 거는 정말 해당되는 학교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 거겠지. 자, 그거는 뭐.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선행의 정도야. 그치? 제일 중요한. 왜냐면 결국 선행이 가능해야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걸 풀려면 선행의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플러스 고1 때 보는 수능 모의고사가 있잖아. 전국학력평가, 연합평가라는 고1들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가 있어. 요거를 보면 얼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능형처럼 나와. 수능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시험이 수능.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아이들 지도를 할 때 이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는 게 내신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거든. 맞아. 수능형으로, 그러니까 어법 문제,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어법 문제 지저분하게 안 내고 딱 깔끔하게 한 문제 내는 학교 보면 훌륭하네. 이런 느낌처럼. 수학도 비슷한 게 수학은 보통 신유형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가 그 학교 난이도를 결정을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문제집에서 보는 문제들 중학교처럼 그렇게 문제은행으로 내는 학교는 내신이 해봄직하다. 뭐 이렇지만 이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유형들이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어. 그거는 지역에서도 엄청 유명하거든. 왜냐면 그 학교는 학원에서 대비하기도 힘든 학교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 기출문제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보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중등 수학 전체야.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학교 수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용도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그 이후에 고등학교 거를 이제 판단하고 싶으시면 그 이후 연합평가, 모의고사 시험지. 수학은 뭐 진도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국어, 영어는 사실 뭐 진도라는 게 딱히 애매하기 때문에 한번 고1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내신 대비 정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학교 알림이에서도 이 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잖아. 그치. 내가 그것도 그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이들 성취도를 이렇게 매 시험마다 표기를 해놓은 페이지가 있어. 거기서 보면은 아이들 평균 점수가 몇 점이고 표준 편차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목별로 쫙 나와 있고 A부터 E까지 어느 정도 비율이 아이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거든. 그걸 보면 이 알겠지. 학교 이 학교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렵구나. 평균만 봐도 쉬운지 어려운지가 한눈에 사실 보이고 표준 편차를 통해서도 얼마만큼 편차가 아이들 이 시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도 사실 볼 수가 있으면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이 정도 같이 한번 보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정말 특집이잖아. 부부의 교육 시선인데 고등학교 선택 또 학군과 관련된 사실 이거는 오히려 지금 고등학생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 오히려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좀 고교학점제로 들어가면 이게 더 중요해지거든. 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준, 그치? 방향성으로 이제 좀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정말 학교 알림을 통해서 이 영상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의 능력치의 차이는 학교 알림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가를 거라는 거거든.
그래서 꼭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또 있지, 이제. 일반고 안에서의 선택이 첫 번째 입결을 봐라. 두 번째 내신. 근데 우리 아이의 내신이 어느 정도 어떻게 판단이 가능한지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중요한 거 있잖아. 바로 개설 과목이야.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뭐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좀 더 심화 과목이라던가, 그러니까 일반고 안에서도 영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에서도 개설 과목이 차이가 난다라는 맞아. 거야.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학교 알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이거잖아. 진로 목표에 맞는 개설 과목이 있는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이 개설된 학교라면 대입에 유리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 뿐만이 아니라 반대인 경우도 있어. 우리 아이는 영어를 못해. 근데 이 학교는 영어가 필수야. 영어가 어려운 과목이 많아. 개설된 게. 그럼 어때? 근데 필수로 된 어려운 게 많아. 이거 어떡해. 그치. 수학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이는 수학이 좀 약해. 상대적으로 약해. 문이과 통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학교에서 아예 지정한 수학 교과목이 어디까지인가가 수학이 이제 조금 불리한 아이들한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거든. 어떤 학교는 자율성이 있어서 뭐 말 그대로 문과 쪽으로 갈 거니까 수학은 되게 수능으로 보는 과목만 듣고 뭐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좀 빡센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조금 다 들어야 되는 필수 어려운 과목이 과목을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면 내신에 지장이 생긴다라는 그치. 거지.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개설 과목에서 우리 아이의 교과목의 유불리, 특히 영어 수학과 관련해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지금 필수로 정해져 있는 그 과목들이 어떤지도 보셔야 되고, 또한 진로와 관련해서 진로 선택 과목도 우리 아이가 대학을 어떤 전공으로 갈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면 더 유리하다.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로 가면 이게 이제 빵 하고 중요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되는 거거든. 선택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입결도 보시고 내신도 보시고 이제 개설 과목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학교 알림이, 그리고 학교 알림이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조단쌤이 학교 알림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이유가 있잖아. 시리즈였어요. 시리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이걸 모르시고 이걸 선택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안 보시고 그냥 주변의 이야기, 뭐 너 어디가 좋대, 그렇다고. 이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그 카더라를 얹어야지. 그치. 근데 카더라만 들으시면 얹으면 안 된다. 자칫하면 정말 자퇴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근데 또 이런 고민을 하실 거야. 근데 선생님, 저희 지역은요. 관악도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치. 또 이런 경우 많잖아. 다 비슷비슷해. 그럼 뭐 어떡할 거야? 그냥 집 가까운 데를 가야지 뭐.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자, 뭐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망 우선순위를 잘 하셔서 집 가까운 데를 가는 게 다 비슷하다면 최고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정말 나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제는 학군을 고민을 하시잖아. 아예 지역을 바꿔야겠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군을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우리도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 맞아. 심지어는 뭐 이거는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 강연을 다니면서도 지역별로도 그런 학군들이 있고. 그 학부모님 기억난다. 일산에 계셨는데 대구로 가셨어. 맞아. 다시 가야 되냐? 뭐 그런 고민도부터. 많잖아. 맞아. 부산 해운대에 계셨는데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서울 가야 되나요? 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많지. 광주 뭐 그러면 봉선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꼭 서울의 문제, 강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국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학군을 옮기는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잖아.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가면 가까운 대도시에 있는 유학 갔었잖아. 그치.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한 애들도 있고. 물론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수월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쉽지가 않지. 이사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그게 뭐 아이만 보낸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큰 고민이신데 이런 큰 문제인데도 그거를 고민하신다라는 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잖아. 학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까? 뭐 학군을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으신 것 같아. 그게 바로 근데 빡센 학군이 그치? 그치, 빡센 학군. 우리 교육특구라고 얘기하는 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그런 학군으로 옮기시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좀 뭔가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방금 얘기한 시기겠지. 맞아, 시기. 언제가 딱 좋은 시기일까? 뭐 근데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임박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선에 임박해서 간다라는 거.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를 이제 앞둬서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시키는 기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앞둬서 직전에 간다. 나는 비추야. 나도.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 사실은. 보통 빡센 학군으로 가려고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빡센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평균은 그러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지어는 학군마저도 속도 차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만 생각을 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중학교 뭐 임박해서 이사를 가셔서 갑자기 아이가 그냥 이사하기 전에는 그냥 평균적인 선행이나 평균적인 학습이고 나름 괜찮게 잘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옮기자마자 되게 뒤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과연 아이가 그걸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또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 맞아.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가셔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가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학군을 옮기시는 걸 고민하신다면 우리가 뭐 학군 무조건 좋은 데로 가야 된다고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니야.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임박해서 고교 입학과 임박해서 하시는 거는 비추다.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미리 하시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못 가실 수도 있잖아. 그럼 미리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지역에서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좋은 학군의 의미는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학원의 의미가 강하다. 맞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야. 대표적인 대치동. 대치동은 솔직히 좋은 학원이 많잖아. 엄청 많지. 선택지가 엄청 많지. 그러니까 솔직히 특히 수능 정시라면 솔직히 뭐 얘기할 수 있지. 학교의 노력과 학원의 노력 비교해 봤을 때 아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거라고 봤을 때 과연 학교의 그런 것만 가지고 과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학원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 저희 동네는 보낼 또 학원이 없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학원 때문에라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라이드 하시다가 지치신 거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내신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대입에서의 내신의 중요성은 뭐 거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또 좀 감안하셔야 된다. 수시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는 수능보다는 내신의 강점이 클 것 같다라고 하면 오히려 진짜 역선택을 하는 것도 그것도 전략일 수 있지. 좀 전략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좀 더 케어하셔야 될 부분은 많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학군 좀 빡센 학군은 재수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하시고 이런 게 충분히 감안이 되시고 또 현실적인 뭐 그런 선택이 가능하신 여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늘상 능사는 아니다. 근데 이런 학군 고민의 이제 마지막은 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이 보일 뿐이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누가 뭐
잘 안 되고 힘들고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지.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군 고민하실 때 그것도 나는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아이를 빡센 학군에 넣었을 때 과연 정말 좋기만 할까? 아니 그래서 역으로 이사 가시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정말 많아. 학원도 그래. 맞아.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마찬가지잖아. 너무 치열하니까 오히려 탈대치동을 하는 그런 좋은 경향이 학원들도 많이 있지. 있는 것처럼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반대로 다이든 타이든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은 학군의 학교를 이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대비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내신의 목숨을 걸어라. 자꾸 내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 이거는 내가 학습과 관련돼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 중학교 2, 3학년 때는 뜬구름 잡는 공부보다는 고1의 내신에 초점을 맞춘 공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고1 내신이 모든 대입의 전략, 모든 대입의 기준점을 다 가르기 때문이야. 그치. 고교학점제 되면 더 그럴 거거든. 그치. 고교학점제가 되면 선택 과목들이야 절대평가로 가겠지만 공동 필수 과목들은 좀 상대평가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거의 이제 고1이니까. 고1 때는 많이 몰려있지.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럴 테고. 자, 그러니까 내신에 목숨을 걸어서 오히려 우월 전략으로 만들면 훨씬 더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선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주의할 점은 아까 전에 이제 학군이랑 학원이 어느 정도 약간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학군도 약간 덜 빡센 학군으로 가게 되면 학원지도 부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덜 빡센 학군으로 이제 역선택을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물론 당장 필요한 부족한 부분은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런데 그냥 모든 과목을 넉넉고 학원을 해서 다 해결한다라면 사실 답이 없어. 그치.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 지역 인재가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인재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는데 지방분들은 지역 인재 영상도 꼭 한번 보세요. 여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빡센 일반고에서 내신을 잘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 플러스 지역 인재까지 갈 수 있으면 야 이건 뭐 의대 갈 확률이 확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히려 그래서 내신 정말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정보도 훨씬 중요해지겠다. 그치. 고교학점제 되면서는 학교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인재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지금 뭐 대격변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 정보 중요한데 필요한 정보를 얼마만큼 깔끔하게 볼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올라가 있을 거야. 그 교집합 스튜디오의 커뮤니티랑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교집합 밴드의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잖아. 그거를 제가 요약해 놓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분석글을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초등학부모님들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영어, 수학, 국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머님들이 정말 귀를 쫑긋 정말 이렇게 안테나를 펴시고 잘 따라가셔야 되는 게,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학습의 방향성도 달라진다. 맞아. 정작 중요할 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아까 자기주도성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면, 그것도 약간 루즈한 일반고를 가게 되면 이 자기주도성이 너무 중요해. 맞아.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의 학교라면,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거기서 1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안 해버린다는 거지. 내가 항상 강연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수포자의 비율이 고등학생으로 하면 거의 60%가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특목고 이런 애들 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고는 더 비중이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수업 들어왔을 때 뭐 10명 앉아있다. 그럼 그 중에 한 3명만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거, 나머지는 다 엎어져 있거나 이제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3명이 돼야 나만 우리 애가 그 3명이 돼야 된다고.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설령 뭐 잘해도 1등을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맞아. 페이스메이커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같이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루즈한 분위기를 이겨내야 된다. 두 번째는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한 학교인 경우에는 그것도 조금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찾아서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찾아서.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그치. 선생님한테 요구하고 그렇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 그러니까 오히려 특목자사고를 가면 어머님들이 더 막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고 물론 보내시기는 준비 단계에서는 많겠지만 오히려 가면 할 게 많지가 않아. 학교에서 다 해주거든. 뭐 다는 안 해줘도. 근데 그냥 보통의 좀 학교를 가버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챙겨셔야 되는 그런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잘 돼준다면 충분히 장점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 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참 뭐 되게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싹 한번 정리를 하자. 큰 틀에서의 방향성, 그다음 기준에 대해서 특목자사뿐만이 아니라 일반고 안에서 또 학군도 마찬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 또 그냥 보통의 학군, 덜 치열한 학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챙기셔야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자고. 자,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입결, 대입 입결, 내신, 진학 목표. 자, 그 다음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는 2025년 지금 초6부터 해당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갈수록 교육 특구로의 쏠림은 더 강화될 거다. 자, 일반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목표, 좋은 성취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정말 집 가까운 데라고 그냥 혹은 카더라만 듣고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때 학교 알림이를 꼭 학교 알림이를 중심으로 놓고 개설 과목, 그치? 선택 과목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것도 보시고 내신 기출도 확인하시고 또 나의 내신 대비 정도를 또 파악을 하자. 빡센 학군과 덜 빡센, 덜 치열한 학군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충분히 숙고하셔야 된다. 기존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 있잖아. 또 학교 설명해야 하잖아. 그치? 학교 설명회. 보통 이제 10월 말에서부터 아주 늦은 학교는 11월 1일 뭐 이때까지 하긴 하는데 보통 11월에 많이 하시거든. 근데 이제 그 스케줄,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그 스케줄을 맘카페나 이런 데 가면 정리해 놓으시는 친절한 분들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관심 있는 학교 홈페이지 가면 이제 다 표기가 되는데 누구나 참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바로 지금 중3 엄마라서 가서 듣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중 1, 2 때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초6도 그냥 우리 지역의 학교들은 어떤가 한번 가보고 직접 들어보고 또 질문도 해보는 거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 자료 공유를 해드릴 거잖아. 이 교육 자료는 교직팝 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 바로 이 자료예요. 네,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자료냐면 진로 목표, 진로 진학 목표에 따라서 여러 고등학교 과목들이 어떤 전공에 유리한지,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가고 싶으면 이런 과목들을 듣는 게 좋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고교학점자를 대비해서도 이제는 우리 때처럼 그냥 뭐 천편 일률적인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선택해서 듣는 거. 근데 그 선택이 막연한 선택이 아니라 진로 진학 목표에, 즉 지망 전공에 따라서 그 조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파일이 2개잖아. 그치. 하나는 정리되어 있는 자료고 하나는 엑셀 파일. 집어넣으면 전공별로 쭉쭉 나오는. 정말 교육부, 교육청에서 나온 좋은 자료니까 한번 교직팝 밴드, 그리고 아래 더보기에, 영상 아래 더보기에 안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계기.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보시고, 자, 한번 내용도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천 영상, 학교 알림 영상 보시고,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꾸준한 이런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는 뭐 휩쓸릴 필요가 없다.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학군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오늘 좀 정말 큰 틀에서 쫙 한번 정리를 했잖아.
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씩 또 분석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고, 개종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입시제도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그 다음에 저희 교집합 밴드를 통해서 계속 칼럼이나 영상 또 자료 여러 가지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외로운 거 아니니까 항상 저 권태용 소장과 준환쌤이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이 알림 버튼도 중요한 게, 우리 자료 공유하는데 꼭 시일이 지나서 지금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죄송한 게 약속이잖아요. 저희가 플러스 일이 너무, 저희 스태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영상 플러스 이런 교육 자료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놓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큰 변화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최고의 정제되고 제일 빠른 교육 정보와 자료, 노하우를 같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뭐 정말 길게 우리 역대급이네. 가장 길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네. 이건 정말 두 편으로 나눌 수밖에 없겠다. 수고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